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향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자, 주가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특히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현재 이제 특별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자, 국내에서 이제 노바백스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노바백스 관련된 어떤 접종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노바백스 백신은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향후에는 하반기에는 긴급 사용 승인뿐만 아니라 정식 사용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치가 높은데요.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도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지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고점 치고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80%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이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전망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70%,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10배 이상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이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급격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어떤 부진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발레바 같은 경우에도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상방의 어떤 흐름들은 세지 못한 어떤 흐름이다, 이런 부분들도 비교 대상으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관련되는 부분 종식이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전염병 유행이 끝날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검사 도구의 어떤 공평한 분배, 올해 한 70% 이상의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바백스라든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이 이런 제단백질 백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유용성이 여전히 좀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1월 달에 지중해 그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이 델타 크론이라는 게 또 발견이 되었죠. 그 오미크론하고 기존의 어떤 우세종의 어떤 델타가 혼합된 변이가 이제 델타 크론인데,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좀 너무 적어서 이 변이 어떤 전염성이라든지 중증 어떤 정도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 여전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좀 가지면서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어제 그 우리는 이제 대선이라서 휴장이었습니다만, 해외 증시가 유럽 증시부터 미 증시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산유국들의 어떤 정상 관련되는 부분 논의가 되면서 유가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은 동참을 했는데요. 이 바이오주들 어떤 강한 어떤 흐름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게 이렇게 반등을 되지 못하고, 넥스사이언스는 오히려 더 약보합세, HLB가 한 4% 반등이 정도 왔죠.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이슈라든지 국내에서 어떤 이제 본질적인 뭐 리보세럼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추세의 어떤 변곡점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그 주총이 있죠. 코스닥 바이오주들 주가 하락에 이제 황금 낙하산 이런 부분들 한번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뭐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경영권제 논란이 되게 되면 그걸로 이제 해임이 되었을 때 경영진이라든지 임원진에게 그 추가로 이제 보상금을 이제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퇴직금 누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같은 경우는 대표 MC 보상금을 기존에 30억에서 50으로 정해가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왜 이제 발생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대부분이고요. 많이 빠진 거는 90%까지 이제 빠진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2021년 뭐 유상증자라든지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이제 줄어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골든 패러슈트 관련되는 조항을 뭐 도입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주가는 떨어지고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HLB도 이제 30일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이 황금 낙하산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뭐 적대적 MLA로 해임되면 통상적인 어떤 퇴직금 외 퇴직 보상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을 또 이제 정회가 한다는 이제 논의 안건인데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달갑지 않은 어떤 부분인데 황금 패러슈트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 자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자 지분율이 8.0의 특수관계에서 합하면 10% 수준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일 때 정상적인 지배구조는 한 30% 이상이 돼야 좀 안정적인데요. 이렇게 좀 작은 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매자닌 어떤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주가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공약에서 나름 이제 바이오의 어떤 친화적인 어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협회에서도 이제 20대 대통령이 바랍니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 혁신위회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코로나 통해서 이제 백신 주권, 그 다음에 글로브 허브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의 어떤 생산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어떤 주권 확립, 그리고 이제 뭐 인재 양성이라든지 일자리 뭐 창출, 5월 10일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이 제약바이오 어떤 활성화를 조금 요구한다. 최근에 주가가 원체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 전 세계 이제 의약품 시장 자체가 1,700조면 우리 반도체나 뭐 자동차 요거 합친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2026년이면 지금보다 한 4, 5년 정도 있으면 2,000조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그만큼 이제 의약품의 어떤 가격도 비싸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뭐 비싼 거는 뭐 몇 억씩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 사업인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활성화, 이 전통적인 강국인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그다음에 일본, 중국들도 어마어마하게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서 제약 바이오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지원, 예. 코로나 때 보면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할 때 보면 확실하게 미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적인 어떤 개편, 그리고 이제 뭐 R&D 지원을 임상적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이 바이오 제약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어떤 부각들이 리오포링이 만약에 된다라면 임상의 어떤 정상화와 더불어서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 다시 어떤 이제 상승의 흐름을 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HL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21선 위에서 이제 윗꼬리가 오늘 장중에 뭐 31,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고, 현물에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고요.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좀 줄었습니다. 시간에도 한 3만원대를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추세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뚫혀야 됩니다. 그래서 좁게 펼쳐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뚫히면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작년 이제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고점을 이제 나름 치면서 지금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이런 어떤 추세선, 그리고 뭐 이런 추세선, 아직 이제 이 하방의 어떤 추세선을 뚫고 가지 못하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 계속 이제 기간 조정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추세의 어떤 전환,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베트남의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기대됐던 부분인데 아직 결과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3월 달이 정말 이제 어째 보면 상반기에 가장 이제 피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때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뭐 금요일이고요. 이어지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뚫히면서 이게 탄 어떤 변곡점이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을 찾는 것이 HLB 주가 흐름이 상당히 뭐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뭐 오늘 같으면 이제 뭐 그 바이오주들 바닥에서 반등을 최근에 여러 종목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이 흐름을 좀 타는 어떤 모습이 나오기를 또 바라면서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